현대의학에 있어서 3대 통증 질병이 있습니다. 우선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 약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상 후에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 만성 신경병성 통증, 그리고 이런 통증과 동반된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 피부 변화, 기능성 장애 이런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을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3대 통증 질병의 하나로서 섬유 근육통, 파이브로마이알지아, FM 이렇게 약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질환의 정의는 근육, 인대, 관절, 힘줄 등의 연부 조직의 만성적인 통증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신 골격계 통증으로 뻣뻣해지고 감각 이상, 정신과적인 수면장애, 피로감 이런 것도 같이 동반이 됩니다. 또 신체 곳곳을 누리면 아프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게 되죠. 보통 50대 이상 여성에서 호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연령이 증가하면 발생률도 증가하고 여자가 한 8 내지 9배 정도 흔하다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질환도 정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지만 뇌에 있는 세로토닌 대사가 감소한다든지 성장 호르몬 감소한다든지 스트레스에 대한 불순 피질 호르몬 분비도 감소하고 자율신경계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증거들을 봤을 때 중추신경계의 지각 이상으로 오는 질환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섬유 근육통의 증상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통증에 대한 거 하나, 신경정신학적으로 오는 증상 그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통증은 처음에 한두 군데에서 시작하다가 점차 전신으로 다 퍼져서 여러 군데 그렇게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데 보통은 목, 어깨 쪽으로 통증을 호소하고 운동하는데도 쉽게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경직도 호소하고 일어날 때 아침에 심하다가 낮에 움직이면 편해지는 이런 증상도 보이고 그 외에 이상 감각, 레이너 현상 이런 것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3개월 정도 이상 이런 증상들이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신경정신학적 증상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 피로감입니다. 자고 나도 피곤함을 하루 종일 느끼는 분들도 많고 푹 못 자고 자주 깨는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억력 장애, 인지 장애, 심해지는 두통, 불안, 우울감 호소하는 신경정신학적 증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분들은 예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통증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심하게 아파하는 그런 증상을 올 수 있고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 좀 많이 받고 감염이나 수술 같은 거 받았을 때도 여러 군데의 통증을 같이 호소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동반되는 게 과민성 대장 증상, 과민성 방광, 편두통, 월경통, 비시민성 흉통. 그래서 이런 류의 섬유 근육통을 호소를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은 여러 가지 임상적인 증상을 봐서 결정을 하는 것인데 전신적으로 통증 지수를 매기고 그다음 증상이 어느 정도의 통증을 느끼나 복합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몸에 18군데 포인트를 정해놨습니다. 그곳에서 11지점 이상에서 통증이 발생하고 통증의 역치가 10점 만점에 4점 이상 4점 이상의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섬유 근육통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섬유 근육통과 혼동되는 감별 진단을 해야 되는 질환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만성 피로 증후군입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은 만성적으로 피로를 호소하는 질환이 되는데 바이러스 감염시와 증상이 좀 비슷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열이 있다든지 편두성 같은 인후통, 만져보면 이파선도 자주 붓기도 하고 그런 만성 피로 증후군하고도 감별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류마티스성 다발성 근육통, 폴리마이알지아 류마티카, 이렇게 PMR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육에 류마티스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류마티스기 때문에 염증 수치, 즉 CRP, ESR이 증가하는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엔 빈혈, 백혈구 이상, 단백 이상 이런 검사상의 소견들을 볼 수 있는 게 류마티스성 다발성 근육통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류마티스 관절염이죠. 이 질환의 근본 기전은 관절을 사고 있는 활액막에 염증이 먼저 시작이 되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 군데 관절에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연부조직 통증도 유발될 수가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활액막에 염증이기 때문에 염증 수치도 증가되고 초음파 같은 걸 관절에 해보면 물이 차 있다든지 활액막이 부어 있다든지 그런 활액막의 염증 소견을 볼 수 있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이 되고
네 번째 질환은 염증성 근육병입니다. Inflammatory myopathy에서 근육 내만 염증이 오기도 하죠. 다섯 번째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습니다. 하이퍼사이로이디즘이라는데 환자들 보면 온몸이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 많고 피곤함 호소하고 그런 분들 다발성 통증이 있을 때는 갑상선에 대한 검사 꼭 체크를 해봐야 된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쇼그렌 증후군, 배쳇병,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이죠. 쇼그렌이라는 것은 눈이나 입이나 이런 게 건조증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 있는 장기질 다양한 질환들이 올 수 있는 걸 말하는 거고, 배쳇은 입이나 눈 외음부의 궤양을 특징으로 하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이런 질환들이 있을 때 2차적으로 섬유 근육통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환을 앓는 분들, 섬유 근육통을 의심하는 환자들은 꼭 쇼그렌, 배쳇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환 자체가 불구남, 기형 그런 것까지는 진행하지 않는 질환입니다. 행성 변화가 오지도 않고, 아까 말씀드린 감별 진단을 해야 되는 질환들은 사실 심각한 병입니다. 불구가 될 수도 있고 장애가 올 수도 있는 질환인데, 이 질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환자한테 그것을 또 주지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통증을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는 삶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선에서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고 너무 겁을 내지 말고 이 질환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시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조절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행동치료, 물리치료, 바이오 피드백, 어떤 상황에서 이것이 좋더라 하는 것을 자기가 인지를 해서 행동을, 양식을 바꾸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이 굉장히 이 질환의 호전에 중요하다고 이렇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약물로는 항우울제, 항경련제를 사용을 합니다. 하면서 물리치료를 해서 환자들 관찰해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치료 포인트 하나는 일반적으로 통증치료,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자가 면역 질환에 쓰는 약물들, 그런 것들 효과가 적습니다. 즉 엔세이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라든지 스테로이드 글루코코티코이드, 마약성 진통제,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하면 물리치료 중에서 체외 충격파를 앞통 부위에 사용을 하니까 굉장히 호전이 잘 되더라, 이런 보고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3대 통증 질병 중에서 2가지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섬유 근육통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하게 되면 이런 병들도 다 우리가 조절하면서 삶의 질을 잘 누릴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하시고 꼭 전문의를 찾아서 체크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오늘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또 다음에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